네, 오늘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양심의 자유 중 첫째, 양심 형성의 자유. 내면적으로 양심을 만들어내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네, 양심 형성의 자유고요. 두 번째는 양심 실현의 자유. 양심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 즉, 행동하는 양심. 이렇게 되겠죠. 양심 형성의 자유는 절대적인 기본권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제한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의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냥 막연하고 추상된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닙니다. 예,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극단적인 얘긴 하지만, 예, 북한의 탈북자들이 중국을 거쳐 남한을 오게 되죠. 중국인이 탈북자임을 알고 그 약자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도와주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한테 발각될 경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이때 중국인으로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하나는 비록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도와주지 않는다. 둘째,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중국 공안한테 잡혀서 북송되면 그 탈북자는 분명히 불이익을 받든가 뭐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양심적으로는 도저히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두 가지 선택입니다. 물론 탈북자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공안한테 발각되어 중국법에서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이래서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 약자를 도와줘야 한다. 양심을 지켜라. 등등 사회 도덕에 대해서 배우죠. 그런데 이 경우는 그 양심을 지키려다 보니 법에 걸리는 경우죠.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법이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배워왔고 생각하는 그 양심이 잘못된 걸까요? 첫째, 이러한 종교 탄압을 포함해서 인권 탄압 등등 비양심적인 유사한 일들은 중국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주의, 개인의 양심이 있어서도 안 되고 오로지 국가를 위한 전체주의 사상만 있어야 하고 국가라는 전체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까지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앞에 자유라는 말은 개인의 소유권과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유국가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혹은 법적으로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하며 저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엔 침묵의 자유도 포함되죠. 이런 자유가 지켜지고 이런 자유적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의 중국을 보십시오. 5천년 동안 지속되어 온 중앙집권제입니다. 5천년 동안 정치적으로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 것은 봉건사회 때의 황제에서 지금의 공산당이란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본질인 중앙집권제, 독재 정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피통치자는 그대로입니다. 봉건사회 때보다 더 지독한 것이 토지 문제입니다. 봉건사회 때는 이사라도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토지를 나누어 준다는 거짓 명분으로 농민들에게 평생 그 땅에서만 농사짓게 만들어 놓았죠. 즉 토지는 국유화하고 농민들에게는 경작권만 준 것입니다. 즉 땅을 팔 수 없게 한 겁니다.
농민은 평생 그 땅을 떠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죠.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땅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농민을 묶어 넣은 쇠사슬이 된 것입니다.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농민들은 쇠사슬에 묶인 농노가 된 것이죠. 이것이 사회주의이고 공산주의이고 진실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국 동포들은 이런 것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개혁개방하기 전까지 혹은 중국을 떠나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칩시다. 그럼 한국에 와서 직접 눈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한국이 지금처럼 잘 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지향하는 열린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누가 더 부지런한가? 누가 더 일을 잘하는가? 별 차이 없어요. 다 동양인이고 외모까지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나요? 바로 이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도 중국과 한국에서 진행형인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선전 활동을 하고 댓글 조작을 하는 등등 이와 유사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극히 일부 중국 동포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발 여기 한국까지 와서 공산당이고 사회주의 찬양을 하지 마세요. 이것은 개인의 양심을 공산당에 파는 짓입니다. 양심을 파는 사람치고 잘된 놈 못 봤습니다. 그 인생도 평생 비굴해집니다. 또한 그 피해는 불쌍한 중국 서민들이 되고 중국에 있는 동포들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의 양심의 소리를 내는 순간부터 중국 사회는 변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인민대회이고 정협회의고 아무리 많이 열어봤자 변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기득권들이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사람들이 쟁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행동하십시오. 과정에서 기득권의 이익과 충돌된다면 무섭고 불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한 개인의 작은 목소리가 나비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럼 한국 사회 좌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느 정도 자유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까지 국가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추종자들이 잔재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불행을 국가 탓, 정부 탓으로 돌립니다. 정부는 거시경제를 조율하는 것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은 기업이 하는 것인데 말이죠. 이번에 문재인이가 개인 일자리 손댔다가 몇십조 날린 거 아시죠? 그 결과는 개인도 나태해지고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세금만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국력은 우선 그 구성원인 개인이 강해져야 전체가 강해집니다. 둘째, 진실을 왜곡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합니다. 약적 코스플레이, 광우병 시위 때 유모차 부대, 그리고 분노하라 청년들이요. 다 아시죠? 셋째, 사회적 합의, 사회적 대통합, 그리고 문재인의 저녁 있는 삶, 다 듣기 좋은 소리죠. 이런 걸로 좋은 말로 포장을 잘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회적 합의란 말은 그냥 대통령이 됐으니까 원자력 발전소 없애고 역사 교과서 고치고 4대강 뜯어버리고 암튼 자기 마음대로 다 할 것인데 책임을 안 지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패청사 한다고 상대방 다 감옥에 잡아놓고는 이제 와서 대통합인가요? 죄를 지었으면 당당하게 죄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